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간절하게 성형을 고민하는 순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누군가한테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간절한 고민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성형외과 전문의 김동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메일을 받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쌍꺼풀 시술 대상으로 당첨되셨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이런 메일을 받았을 때 되게 솔깃할 것 같아요. 많은 병원들이 수술 그 모델을 무료나 아니면 염가에 모집을 해서 수술 전후 사진을 잘 찍어서 그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초상권을 대가로 하는 거잖아요, 이 모델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고려할 때 나이대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한 90% 정도의 성장이 끝나는 것이 사춘기 정도라고 합니다. 사춘기 이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냥 놔두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경우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계절을 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계절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씻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만 괜찮으시면 여름에 하셔도 무방하고요.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밴드 같은 것만 이렇게 맞아요. 붙였다가 떼도 빨갛게 일어나서 상처나는 사람들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지 말아야 할까요? 피부가 약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받창고를 붙여야 되는 수술에는 가능한 한 그 붙이는 범위를 줄인다든가 일찍 뗀다든가 해서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사진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똑같이는 못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복사하듯이 되지 않습니다. 눈 수술의 경우에도 양쪽이 달라요. 튀어나온 정도도 다르고 피부 두께도 다르고 지방의 양도 틀리고 양쪽을 똑같이 만들기는 가능하지 않아요. 새로운 수술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전성에는 어떤가요? 가능하면 검증이 된 다음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증된 상태는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술을 법으로 수술을 받고 있고 특별히 부작용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때쯤은 나도 받아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문의한테 받으면 된다고들 하는데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OBS 성형외과 의원 그거하고 OBS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어디가 전문일까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OBS 성형외과 의원이 전문이에요. 간판을 잘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좀 알고 있으니까 진료 과목이란 글자를 조그맣게 써놓든지 밤에는 불을 꺼놔요. 성형외과에 가면 일단 상담을 받잖아요.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그 환자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까요? 상담하는 시간 동안에 다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눈 하나만 했는데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좀 불만족스럽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체적인 얼굴을 보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마에 튀어나온 정도, 눈에 들어가고 나온 정도, 그런 정도를 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게 그 사람한테 맞는 디자인을 정해서 수술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형수술을 결정했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점검해야 될 부분. 간단한 수술에 있어서는 약간 멍이 좀 더 들고 붓기가 좀 오래 가는 등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신 마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출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수술을 고려할 때는 철저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출혈을 많게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비타민 E도 출혈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스피린 이런 약들은 한 2주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 끊어야 되죠. 혈압약은 꼭 드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혈이 많은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취를 들어갈 때나 나올 때, 회복할 때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네.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붓기를 빨리 가라앉힌다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좀 덧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병원의 주의사항을 이렇게 잘 따라야 되고 수술 부위를 만진다거나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눈 수술의 경우에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이 붓기가 빨리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네. 감을 때는 살짝, 쓸 때는 크게.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려면 여러 군데의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 군데 상담 받으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전 주변에서 많이 예. 봤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미에 대해서 다루는 생각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단지 이제 본인들이 상담을 통해서 자기하고 맞는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찾아라. 의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머리 아파서 결정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형 수술을 한 번 하면 좀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분은 중독인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유념하고 또 조심해야 될까요? 수술을 여러 군데 하는 거하고 성형 중독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담을 하고 전체적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디자인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수술 결정은 본인이 이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데부터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됐을 때 또 다른 것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어요. 수술을 해도 별로 좋아질 확신이 없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족하지 않고 계속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성형 수술을 하고 부득이하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가장 많은 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경우. 사람들이 주변에서라든가 이상해. 네, 많은 그런 분들이- 경우. 네네. 아니면은 첫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만약에 재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돼야지 속에 이제 흉터들이 다 아물거든요. 재수술을 고려한다면 한 6개월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도 좀 일찍 그런 경우에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시 만나요.